그 자리 비켜. 야, 이 꼰대들 좀 봐. 우리 자리 비키라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족발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성북동 골목 안쪽 천하족발의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은 잠시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구석 테이블의 상황을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끼어들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지요. 구석 테이블에는 4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호, 최성국, 장태환, 백도영. 매년 1월 17일 그들은 이 자리에 모였어요. 41년째 이어온 약속이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등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지요. 두꺼운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청담동 형님들 온다고 했는데 이런 데나 와서 족발 쪼물딱거리고 있네. 그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의 젊은 남자 셋이 더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들의 문신과 행동을 보고 조직 폭력배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두 시선을 피했지요. 우리가 자리를 옮기면 되겠네. 강진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어요.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들만큼 또렷했습니다. 형님들 올 때까지 시간 좀 때워볼까? 저기 할배, 지금 몇 살이야? 조폭 중 한 명이 최성국 할아버지의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무반응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야, 이것들 농담도 통하지 않네. 어디 좀 가르쳐 볼까? 조폭 두목이 소주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흩어졌어요. 족발집 주인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젊은 남자들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장태환 할아버지의 손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군번줄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그 끝에는 B7091과 박종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그것을 발로 밟았어요. 이거 뭐야? 박종태? 이 늙은이 이름이야? 순간 4명의 노인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백도영 할아버지의 젓가락이 젊은 남자의 손목 신경을 정확히 찔렀고 최성국 할아버지는 이미 다른 조폭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태환 할아버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군번줄을 움켜쥐었고 강진호 할아버지는 그저 일어나 안경을 다시 쓰는 것만으로도 족발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진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4명의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이 역전되었을 뿐이었지요. 족발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종업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검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테이블 위에 떨어진 군번줄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군번줄과 비슷하게 생긴 팔찌가 묶여 있었어요. 그것을 본 장태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종태의 딸이구나. 족발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종업원 여자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팔찌는 아버지의 군번줄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강진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종태의 전우들이었소. 41년 전 오늘 그가 우리 대신 희생되었지. 최성국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매년 이날 그를 기억하기 위해 모이고 있단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2달 전에 이곳에 취직했는데 백도영 할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종태의 것이오. 우리가 돌아가며 보관하고 있었소.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41년 동안 잃어버린 아버지의 조각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강진호 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족발은 역시 따뜻할 때 먹어야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지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밖으로 끌려나갔고 족발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하족발에서는 41년 전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천하족발은 이제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설거지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구석 테이블에는 여전히 4명의 노인과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미자가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41년의 궁금증이 담겨 있었지요. 종태는 우리 중에서 가장 용감했어. 장태환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빛바랜 색감. 그 사진 속에는 5명의 젊은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세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요. 그날 작전 전에 찍은 거지.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5명 중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젊은이를 바라보았어요. 이분이 아버지인가요? 백도영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태는 항상 오른쪽에 섰지. 내가 오른팔이 되어 모두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 속 젊은이는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저 이 팔찌만 주셨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팔찌는 군번줄을 동그랗게 만들어 끝을 이은 것이었습니다. M3147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족발집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정이 되었군. 그의 말에 다른 세 노인도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벌써 가시는 건가요? 아버지 이야기를. 최성국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올게.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노인들의 표정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읽었어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군번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군번줄은 내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이라 우리에겐 소중했어.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돌아가며 지켜왔지. 이제는 진짜 주인인 내게 돌려줄 때가 됐구나. 미자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강진호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다른 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41년 전 오늘 우리 5은 특별한 약속을 했지.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를 지키자고. 장태환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가게 되면 그의 가족을 지키기로 했거든. 미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백도영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바람이었어.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아달라고 하셨지. 종태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아파서 미자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학비가 갑자기 해결된 일, 첫 직장을 얻었을 때 누군가 보내온 축하 선물, 어머니가 아플 때 나타난 익명의 도움들. 그래서 2달 전에 이 족발집에 면접을 볼 기회가 생긴 것도 최성국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는 울컥했습니다. 41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어요. 4명의 노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도 함께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오시는 거죠? 강진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들이 족발집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어요. 저 차들은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장태환 할아버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마도 청담동 형님들인가 보군. 최성국 할아버지가 미자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고. 그들은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사진을 발견했어요. 급히 돌아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41년 전 찍힌 이 사진 뒷면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속 살아남은 자의 책임. 그리고 그 밑에는 5개의 서명이 있었어요. 강진호, 최성국, 장태환, 백도영, 박종태. 미자는 사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족발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노인들은 이미 뒷문을 열고 있었어요. 내일 모든 것을 말해주마. 강진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꼿꼿하고 당당한 그 뒷모습에서 41년 전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렸지만 미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대답을 내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천하족발은 한산했습니다. 미자는 오픈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구석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과 함께 신선한 국화 몇 송이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말했던 것처럼 국화는 용감한 이들을 기리는 꽃이라고 했으니까요. 2시 정각 족발집 문이 열렸습니다. 강진호, 최성국, 장태환, 백도영. 4명의 노인이 어제와 같은 옷차림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들 각자가 작은 상자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니? 강진호 할아버지가 미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따뜻했어요. 네. 어젯밤엔 잠도 못 잤어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어요. 4명의 노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도 함께 앉았어요. 장태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조폭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사장님이 오셔서 문을 닫았어요. 청담동에서 온 사람들은 잠시 찾아왔다가 곧 떠났대요. 백도영 할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미자는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자들은 노인들이 각자 가지고 온 것들이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예의상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지.
강진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닦으며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2년 1월 17일, 우리 다섯은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소. 강원도 최전방 남북 접경 지역이었지. 최성국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5.18 특수부대. 우리 다섯은 그 소속이었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부대였어. 장태환 할아버지가 탁자 위에 낡은 군대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날의 작전은 간단했단다. 북한 고위 간부가 월남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우리는 그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였지. 백도영 할아버지도 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미자는 숨을 멈추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진호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정해진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간부가 아니라 북한 특수부대 병력들이 기다리고 있었소. 최성국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상자를 열어 낡은 군용 라이터 하나를 꺼냈어요. 교전이 시작됐지.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였어.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몰랐지. 장태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태는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사수였거든. 그는 적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 하지만 백도영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두 번째 공격 때 수류탄이 날아왔어. 그게 우리 쪽으로 떨어졌지.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말을 짐작했지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종태가 몸을 던졌어. 강진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수류탄을 감싸 안고 우리에게서 멀리 뛰어갔지. 그리고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물만. 최성국 할아버지가 그의 상자에서 꺼낸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어요. 이건 종태의 라이터야. 그날 아침 작전 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돌아오자며 내게 빌려줬던 것이지. 장태환 할아버지도 그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군용 메달이 있었어요. 이건 종태가 받은 첫 번째 메달이야. 항상 이건 내 아이에게 주겠다고 했었지. 백도영 할아버지는 그의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봉투였어요. 종태는 매번 작전 전에 편지를 썼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그날도 이 편지를 내게 맡겼지. 하지만 내 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기를 거부했어. 왜 거부하셨던 거죠? 내 어머니는 종태의 죽음을 인정하기 너무 힘들어 하셨어. 우리가 전해주려 할 때마다 종태는 돌아올 거야 라고 하셨지. 나중에는 종태와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 아팠나 봐. 게다가 종태가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비밀에 연루되면 위험해질까 두려워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 편지뿐 아니라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 하셨던 거군요. 그렇지. 어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야. 어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미자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글씨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편지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백도영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법이지. 내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했어. 너무 아팠으니까. 강진호 할아버지가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태극기가 접혀 있었어요. 이건 종태의 시신을 덮었던 국기의 일부란다.
우리는 그를 직접 묻어주었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전이었으니까. 미자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라이터, 메달, 편지, 그리고 태극기. 41년 동안 4명의 노인들이 나눠 간직해온 것들이었어요.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장태환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날 종태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어. 그리고 매년 당신 어머니에게 연락했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도 될지.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항상 거절했어. 미자가 더 잘할 때까지라고. 최성국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 이제 미자에게 말해주세요라고. 미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결국은 이 진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종태에게 약속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지. 강진호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월의 차가운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종태는 영웅이었어. 그의 말에 다른 세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41년의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자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가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4명의 노인들이 왜 41년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는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1월 17일,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을까요? 눈이 그친 오후, 천하족발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카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자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들이 맞나요? 이분들 말이에요. 화면 속에는 4명의 노인이 족발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CCTV에서 캡처한 듯한 화질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셨던 분들이에요. 무슨 일이시죠?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남자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 윤성근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나왔어요. 윤성근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아이디였어요. 5.18 특수부대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분들을 찾으시는 건가요? 무슨 문제라도. 윤성근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분들과는 이미 연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찾고 있는 척 해야 해서요. 그분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프로젝트를 몇 년째 진행 중인데 아직 반대 세력이 남아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분들을 찾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1982년 1월 17일 작전은 오랫동안 실패한 작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명의 특수부대원이 무모하게 북한 지역에 침투했다가 1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이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노인들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함정이었다고. 윤성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 그 작전은 상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의 탈북 정보는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였고 누군가가 5.18 특수부대원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죠.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당시 군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연결된 윤성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파이가 누구인지 알아낸 사람이 바로 박종태 중사였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스파이를 발견했다고요? 박종태 중사는 죽기 전 정보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남겼어요. 미자는 자동적으로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족발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SUV 세대가 거칠게 도로변에 멈춰 섰습니다. 윤성근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미자가 놀라서 물었지만 윤성근은 이미 그녀의 팔을 잡아 주방 쪽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 스파이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당시 5.18 특수부대를 총괄하던 김정훈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청담그룹의 회장이죠. 미자의 머릿속에 어제 조폭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청담동 형님들. 어제 조폭들은 김정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노인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성근은 재빨리 자신의 전화를 꺼내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 선생님,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그들이 족발집에 왔어요. 미자 씨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윙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아버지와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에 몇 년째 참여하고 있어요. 강진호 선생님과는 이미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방을 지나 뒷문에 도달했을 때 앞에서는 이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족발집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여기 종업원, 어디 있어?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윤성근이 미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보가 군번줄에 있어요. M31475. 이건 단순한 군번이 아닙니다. 암호예요. 당신의 팔찌를 잘 간직하세요. 그들이 뒷문을 열었을 때 밖에는 이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강진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빨리 타요. 윤성근이 미자를 차로 밀어넣고 자신도 재빨리 탔습니다.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미자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족발집 안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들의 손에는 검은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총?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진호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내가 갖고 있는 팔찌의 군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건 일반 군번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임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위장 군번이었어. 군대 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내 아버지는 진짜 군번은 우리에게 맡기고 이 특수 제작 군번을 내 어머니에게 남겼던 거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지. 차는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미자는 이제야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스파이를 발견했다고요? 윤성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태 중사는 김정훈이 북한에 군사 기밀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혼자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죠.
하지만 김정훈이 그것을 눈치채고 강진호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함정을 설치한 거지. 우리를 모두 없애려고. 미자는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41년간의 비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위험.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김정훈은 5.18 특수부대 사건 이후 군을 떠나 사업가로 변신했지. 청담 그룹을 일으켜 막대한 부를 쌓았어. 강진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윤성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범죄를 밝혀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아버지의 군번줄에 있다고요? 미자가 팔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모여야만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차는 이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간단다. 강진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41년 전 종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하자. 우리는 그 말을 지켜왔지.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모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 나무로 둘러싸인 이 집은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은퇴한 노부부의 집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군사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미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최성국, 장태환, 백도영 할아버지가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자가 가져온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단다. 미자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들, 군복을 입은 아버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미자가 한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김정훈이야. 당시 우리 부대의 대령이었지. 지금은 청담그룹의 회장이 됐어. 윤성근이 설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미자는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미자 씨, 그 팔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장태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미자는 손목에 팔찌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4명의 노인들은 각자의 상자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라이터, 메달, 편지, 태극기 조각, 그리고 미자의 팔찌까지. 백도영 할아버지가 안경을 꺼내 쓰고 팔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군번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 그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지도였어요. M31475는 군사 지도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어. 종태가 이 좌표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미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좌표요? 무슨 좌표인가요? 최성국 할아버지가 라이터를 들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군사 지도였습니다. 이 좌표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 종태는 그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고 했지.
장태환 할아버지가 메달을 들어 올렸습니다. 메달 뒷면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열쇠는 그곳에 있는 상자를 여는 거란다. 미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에 가봐야 하는 건가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녀왔어. 10년 전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종태가 남긴 상자를 찾았단다. 종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리 각자에게 단서의 일부분씩을 남겼어. 내게는 지도를, 최성국에게는 대략적인 위치를, 장태환에게는 열쇠를,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는 정확한 좌표가 새겨진 군번줄을 남겼지. 우리는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했어. 사실 종태는 여러 개의 단서를 남겨서 상자가 있는 대략적인 지역은 알려줬지.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이 좌표 없이는 찾을 수 없었어. 우리는 10년 전 그 지역 일대를 몇 달 동안 샅샅이 뒤져서 운 좋게 상자를 발견했단다. 이 좌표가 있었다면 단 몇 시간 만에 찾았을 거야.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군번줄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내게 팔찌로 만들어주셨던 거였지. 어머니도 그 숫자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는 테이블 아래에 있던 낡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장태환 할아버지가 메달에서 꺼낸 열쇠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자, 내가 직접 열어봐. 내 아버지가 남긴 상자니까.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에서 꺼낸 열쇠를 받아 상자의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성근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북한 측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에는 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들은 김정은이 북한에 군사정보를 팔아넘긴 증거입니다. 박종태 중사는 이 모든 것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미자는 눈을 크게 뜨고 상자 속 내용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태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우리에게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남겼지.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 증거를 밝히는 거죠? 왜 4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백도영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 군에서 물러난 후에도 정치와 경제계에 영향력이 컸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나서도 그를 기소할 만한 정치적 환경이 아니었단다. 윤성근이 덧붙였습니다. 최근에야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립되고 이런 사건들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이 노인들의 긴 싸움이 이제야 끝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군요. 장태환 할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종태는 너를 위해 또 다른 것을 남겼단다. 그것은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박종태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종태는 월급의 일부를 매달 저축했어. 우리는 그의 뜻에 따라 그 돈을 안전하게 투자했고 미자는 통장의 잔액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근데 왜 이제서야? 최성국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였어. 종태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지 못했거든. 국가 기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실종으로 처리됐고 그의 재산은 법적으로 동결됐었지. 방금 전 윤성근 씨가 말한 과거사 위원회가 최근에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백도영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의 접근을 원치 않았어. 내가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 자라길 바랐으니까. 우리는 그 뜻을 존중했지만 종태의 유산만큼은 지켜왔단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빵사 자격증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열고 싶었는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4명의 노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강진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네요. 미자가 일어나 4명의 노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셔서. 강진호 할아버지가 미자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2가지만 남았어. 김정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태의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일이지. 미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요. 윤성근이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붉은 빛 속에서 미자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버지를 정말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용기와 진실에 대한 사랑을 자신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마무리 지으러 가요. 미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종태의 딸답구나. 자, 이제 시작하자. 4명의 노인들과 미자, 그리고 윤성근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40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거리. 종태의 기억 베이커리 앞에는 오픈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각 구운 빵과 케이크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지요. 미자는 주방에서 마지막 크로와상을 정성스럽게 진열대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평온했어요. 미자의 남편은 계산대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2 사람의 아들은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딱 1주년이네요. 미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미자의 아버지 박종태와 4명의 노인들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겠죠? 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베이커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는 4명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강진호, 최성국, 장태환, 백도영 할아버지. 그들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이제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노인들은 베이커리 안쪽 특별석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전우의 테이블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미자는 주방으로 돌아가 케이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태극기와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을 위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자, 커피도 준비됐습니다. 크림색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노인들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강진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단다. 드디어 끝났구나. 어제 대법원은 김정훈 전 청담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간첩 행위와 박종태 중사 살해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었어요. 김정훈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담그룹은 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산이 모두 국가에 몰수되어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지요. 특히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은 국가안보 침해 관련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그의 제국은 단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고 진실이 밝혀지자 그의 동료들과 정치적 후원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종태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최성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제 윤성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공훈장이 추서된대요. 내달에 청와대에서 수여식이 있다고 해요. 장태환 할아버지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1년. 참 오래 기다렸구나. 백도영 할아버지가 케이크 위에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지. 종태가 영웅이라는 걸. 그때 베이커리 문이 열리고 윤성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윤성근이 테이블로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박종태 중사의 군 기록이 완전히 정정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책에는 그가 진짜 영웅으로 기록될 거예요. 미자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미자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까? 아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들은 41년 전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젊은 날의 웃음과 우정,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 4명의 노인들 안에, 그리고 이제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 안에서도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깥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누군가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을 41년 동안 기억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노인들은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갈 시간이구나. 강진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자가 그들을 다시 앉히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베이커리 안쪽으로 들어가 특별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는 5개의 작은 군번줄 모양 초콜릿이 놓여 있었어요. 매년 1월 17일, 이 베이커리는 문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커리의 수익 일부는 매년 보훈 가족들을 위해 기부될 거예요.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노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도영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태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습니다. 미자의 아들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고 노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들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기억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진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책에 쓰이지 않지만 그들의 희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베이커리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박종태의 모습이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그의 미소는 영원히 그곳에 남아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적한 족발집에서 시작된 평범한 노인들의 비범한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영웅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